자, 6강 한번 해볼게요. 속도시간 그래프 이용해서 그동안 운동 분석하는 게 좋다라는 거 했었고요. 앞에서 했던 거 복습 해보겠습니다. 복습 치고는 꽤 어려운 문제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안 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 사원에서 보도록 하세요. 한번 보시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가한다. 그렇지만 지금 A 같은 경우는 속도가 V로 시작을 하고 지금 B도 V로 시작하는데 얘는 내려오고 B는 올라가니까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빗면에서 움직이니까 같은 가속도다. 같은 가속도라는 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이거 고려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해서 이쪽이 시간이고 이쪽이 속도가 될 텐데 지금 처음 속도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고 둘 다 V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V를 뭘로 할지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V라는 게 내려가는 걸 플러스로 할 건지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할 건지 그건 이제 각자 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려가는 거 플러스로 하겠다. 여기를 만약에 플러스로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쪽이 플러스가 될 거고요. 플러스 V가 될 거고 그리고 올라가는 게 마이너스 V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물론 반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지금 내려가는 건 점점 빨라지니까 얘는 올라갈 거고요. 그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이 될 거고 올라가는 애는 올라가면 점점 속도가 감소하니까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까 말했지만 기울기가 같으니까 가속도가 같으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거는 기울기가 같은 게 아니죠. 이것도 지금 빨라지는 거, 이것도 빨라지는 거니까 둘 다 빨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는 빨라지고 하나는 느려지니까 지금 둘 다 보라색처럼 그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부딪혔는데 부딪혔을 때 봤더니 그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빠르기는 4배 차이 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언젠가 부딪혔는데 그 부딪혔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 부딪히는 시점을 만약에 여기 어딘가라고 한다면 그때 시간을 t0라고 할게요. 그때 얘의 속도, 얘 빠르기와 얘 빠르기 속력이 4배 차이 나요. 그럼 여기가 4v1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v1 이렇게 되겠네요. 4배 차이 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지금 A는 점점 빨라지고 B는 점점 감소하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가 더 많이 오고요. B가 조금 가서 여기 어디선가 부딪혔을 텐데 그걸 여기서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 어디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A가 간 게 요만큼인 것 같고요. A가 간 거 지금 이게 A고 밑에 게 B니까 그러면 밑에 거 요게 지금 B가 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얼만큼 갔고 B가 얼만큼 갔는지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A가 간 거랑 B가 간 거를 다 더하면 그게 곱고 총 L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가 L이라는 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넓이를 구해 봅시다. 평행사변 넓이 구하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요. 지금 밑변은 여기 위에 면은 여기 V, 여기 마이너스 V니까 여기는 2V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V일 거고 여기 높이는 T0니까 2V T0 이게 지금 총 A랑 B가 이동한 거리의 합이고 그게 결국 L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평행사변이니까 여기도 2V 나와야 되죠. 여기는 4V1이고 여기 위에는 아래는 마이너스 V1이니까 총 이 거리가 얼마 나오냐면 5V1이에요. 다시 말하면 5V1이 2V입니다. 다시 말하면 V1이 5분의 2V다 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여기가 5분의 8V이고요.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5분의 2V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물어봤냐면 가속도 물어봤거든요. 그럼 가속도 한번 답을 해보면 가속도는 결국 시간당 t0 동안에 얼마큼 속도가 변했냐 이건데요. 속도 변화를 따져주면 t0는 시간 동안 v의 속도가 5분의 8v가 됐으니까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면 5분의 3v 증가했죠.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는 가속도는 이렇게 끝내면 돼요. 근데 지금 가속도를 V나 L을 이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계식이 이런 관계식 하나 있었죠. 다시 써보면 이 V T0가 L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T0를 임의로 우리가 잡은 거니까 이걸 바꿔서 써보면 T0는 이 V분의 L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거를 바꿔서 써보면 이 V분의 L 분의 5분의 3V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5V분의 6V 제곱 요만큼이 V가 아니고 5L분의 쓸게요. 5L분의 6V 제곱만큼이 기울기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기울기를 A나 B의 가속도를 구한 게 되고요. 이 가속도가 A랑 B랑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B로 따져줘도 마이너스 V였는데 마이너스 5분의 2V가 됐으니까 변화량이 플러스 5분의 3V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T0분의 5분의 3V이고요. 이 T0를 L과 V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서 대입만 해주면 이렇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만약에 기울기를 구했는데 이게 진짜 기울기인지 의문이 들면 한번 단위를 비교하면 됩니다. 뭘 비교하냐면 여기서 V는 속도죠. 그럼 미터 퍼 세크예요. 이거의 제곱. 그러면 미터 제곱 세크 제곱입니다. 근데 분모에 L이 있죠. L은 길이니까 미터. 이렇게 나눠주면 결국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딱 가속도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한 값이 맞는지 이렇게 단위로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꽤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아주 어렵지만 않아요.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력 T 작용할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위로 장력 T, 그리고 아래로는 중력이 자기 질량 곱하기 중력만큼, 중력 각도만큼의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아래로 움직였어요. D만큼 움직였을 때 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A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T라는 힘이 작용해서 얘가 움직입니다. F는 MA로. B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MBG만큼 작용하고요. 위로는 장력이 T만큼 작용해서 MBA 이렇게 이제 총 R자임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장력은 더해지면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MBG가 M 더하기 MP의 A. 그래서 가속도가 M 더하기 MP분의 MP의 G. 이렇게 좀 복잡스러운 식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일단 이렇게 식이 구했고 MB 모르니까 더 이상 진행은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낸다 라고 일단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다음 거 속도랑 시간에 대한 관계를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T만큼 움직였는데 그때 속도가 이렇게 됐대요. 속도가. 그러면 한번 그거에 관련된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 오른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 그리고 속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보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0에서 시작해서 속도가 슝 하고 증가할 텐데 그때 시간이 몇 초인지는 모르겠으나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속도가 루트 2분의 gd가 됐고요. 그때 간 거리가 얼마냐면 이 거리가 d만큼 움직였을 때 속도가 2분의 gd가 됐다고 했어요. d만큼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식을 한번 유추해 보면 t 곱하기 루트 2분의 gd 곱하기 2분의 삼각형 넓이가 d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t가 얼마냐면 t는 지금 t 이렇게 하나 약분하면 여기가 루트 d가 될 거고, 그러면 넘어가면 이거는 여기 2고 이거 루트 4니까 루트 4죠. 그럼 t는 루트 g분의 8d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지금 t를 구했냐면 이 기울기가 아까 우리가 구한 게 있잖아요.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가 지금 t분의 루트 2분의 gd죠. 기울기가. 근데 아까 우리가 관계식에서 구한 이 가속도는 m 플러스 mb분의 mpg라고 했으니까
요렇게가 둘이 같다면 무슨 관계가 하나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방금 시간이 얼마인지를 구했으니까 이 시간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A는 루트 G분의 8D 분의 루트 2분의 GD 나오고요. 그러면 DD 약분 4 이렇게 28 약분해서 4 되고요. G는 올라가니까 루트 벗겨지고 루트 4분의 루트 G제곱 그러면 2분의 G네요. 결국 얘가 2분의 G니까 요 값이 2분의 1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정리하면 M 더하기 MB분의 MB가 2분의 1이니까 결국 MB는 M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똑같아야 2분의 1 딱 나올 거니까. 그래서 B의 질량은 A 질량과 똑같은 MB는 A의 질량과 똑같은 M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꽤 복잡한 문제지만 방금 했던 것처럼 속도 시간 그래프를 구하고 기울기가 가속도, 면적이 간거리 이거 이용하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꼭 연습해보는 시간 가지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죠. 자, 위로 20만큼의 속도로 던졌어요. 그럼 윗방향을 만약에 플러스 방향으로 놓는다면 처음에 20으로 시작하고요. 점점 속도가 줄어요. 중력과 속도니까 중력과 속도 G를 10이라고 놓는다면 1초에 10씩 속도가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1초 지나면 10이 돼 있을 거고 2초 지나면 0이 돼 있을 거고. 여기까지만 그림이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 위로 올라가다가 딱 멈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점. 이때가 t1이라고 한다면 이때 시간이 t1초다. 최고점일 때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니까 올라갔고 내려가고요. 얼마큼 내려오냐면 올라간 만큼 내려오니까 이 넓이랑 똑같아질 때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삼각형 넓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여기가 t1이면 또 t1을 지나야 되겠지. 이렇게가 t1이면 그래서 이 t1 여기가 이 t1일 때 멈출 거다. 땅이 떨어질 거다 라는 거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이거 숫자까지 한번 해보면 중력가속도가 10이니까 얘가 2초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얘는 4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올라간 높이는 2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올라간 높이 20m. 그러면 20m 올라갔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m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25m 위치에서 위로 20m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일단 처음 속도가 위로 20이니까 위로 20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 중력가속도 10이니까 쭉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만큼 내려갈 건데 올라간 만큼 내려가고 끝나면 될 거 아닌가? 되는 게 아니고 더 내려가야 됩니다. 얼마큼 내려갈 거냐면 일단 이거 한번 재볼까요? 2초 뒤에 떨어지겠죠. 2초 뒤에 최고점 도착하겠죠. 처음 속도 20이니까 가속도는 10이고 그리고 다음 2초가 지나면 4초 지나면 올라간 높이만큼 내려올 거예요. 올라간 높이가 20m. 근데 내려간 높이도 20m. 그럼 4초 지나면 다시 여기 옵니다. 떨어지고 있는 중이겠죠. 근데 더 내려가야 돼. 얼마 내려가야 되냐면 25m 더 내려가야 땅에 도착할 겁니다. 총 얼마 움직여야 되냐면 요게 요 넓이가 45m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초 지나면 여기서부터 1초 지나면 그러니까 3초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0일 거고요. 4초 그러니까 2초가 지났으면 마이너스 20. 3초 그러니까 3초 지났으면 3, 4, 5가 되면은 마이너스 30입니다. 요 넓이를 구해보면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30이니까 여기가 딱 45가 나옵니다. 45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초간 올라가고 다시 2초간 내려온 다음에 다시 쭉 1초 움직이면 그게 총 45m 떨어지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총 땅에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은 5초. 좀 그래프를 깔끔하게 다시 그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은 보시면서 더 깔끔하게 그렸을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린 걸로 한번 다시 봐보세요.
쉽게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여기 20이었다가 슉 내려오는데 이렇게 2초면 떨어질 거고 이렇게 3초가 지나면 지금 이 넓이보다는 이 넓이가 더 크겠죠. 근데 여기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니까 얘는 이 넓이가 20 나오고요. 여기는 이 넓이가 45가 나와요. 그래서 총 20m 위로 올라가고 45m 밑으로 내려오니까 원래 높이로부터 25m가 더 내려오는 이 지점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시간은 2초 지나고 3초 지난 5초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45m 높이에서 25 아닙니다. 45 높이에서 이번에는 위로 아니고 플러스 x방향으로 20만큼 던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20만큼 던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때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해요. 아랫방향. 그러니까 vx방향,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는 힘이 하나도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 방향 속도 성분은 안 변한다. 다시 말하면 20이라는 이 속도 성분은 바뀌지 않고 쭉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처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는 빵이었는데 얘는 점점 이제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처음 문제는 꼭 중력 방향 아랫 방향이니까 아랫 방향과 앞으로 가는 방향을 꼭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려가는 거를 만약에 플러스 방향 한다면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이렇게 많이 그리니까 내려가는 거 플러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내려가는 속도가 빵이었는데 얘가 점점 중력 가격도 10만큼 점점 빨라지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1초에 10씩 커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속도는 10t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넓이가 45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이때 시간을 뭔지 모르니까 t 곱하기 그때 속도는 10t 곱하기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5t 즉 얘가 45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t가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3초 지나면 여기 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때 이 거리가 얼마냐? 얘는 앞으로 얼마큼 가고 있냐면 1초에 20이라는 속도로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초 지나면 딱 여기 와요. 그럼 그때 얼마큼 갔냐? 60m 이동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넓으니까.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총 60m 이동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포물선 운동. 이거는 물리학 1에 없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x, y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니까 꼭 물리학 2에서 꼭 이것만큼은 배워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학습 주제로 잡혀 있으니까 꼭 한번 스스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앞으로 40이라는 속도로 앞으로 가면 근데 지금 30도로 갔어요. 그럼 처음 속도를 굳이 이제 나눠서 얘기해 보면 이 경우는 위로 가는 속도와 앞으로 가는 속도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40이면 위로는 20m/s 30도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20루트 3 m/s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속도는 20루트 3 m/s로 힘은 얘가 움직이는 동안 힘은 계속 어떻게 받을 거냐면 물체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힘은 계속 아랫방향으로 중력만 받을 거예요. 똑같은 힘의 크기를. 그래서 얘는 앞으로는 아무런 힘을 안 받으니까 얘는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등속도로 움직인다. 앞으로 가는 속도는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할 수 있고요. 언제 떨어지는지는 알 수 없어요. Vx로는 이 그래프로는. 그러면 땅에 떨어질 때가 이거니까 땅에 떨어진다는 건 이제 y 방향 속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지. 그래서 처음 속도는 얼마냐면 처음 속도가 위로는 20만큼 움직이니까 처음 속도는 위로 20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고요. 얘는 점점 속도가 감소할 거예요. 속도가 감소해서 0이 됐다가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간 만큼 내려가면 멈출 겁니다. 근데 1초에 10씩 줄어드니까 2초 지나야 0이 될 거고요. 다시 2초, 4초가 지나면 2초가 지나면 여기 4가 되면 올라간 만큼 내려가겠죠. 그러면 총 얼만큼 올라갔냐면 이거 생각해보면 넓이니까 1 곱하기 20 곱하기 나누기 이거면 20m 올라갈 거고요. 다시 20m 내려와서 이제 땅에 떨어졌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4초 동안 움직였던 소리고요. 결국 4초간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거 간 넓이, 이동 거리는 총 86.3m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총 이동한 거리는 86.3m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던진 속도, 그 던진 각도를 알면 얘가 얼마나 움직이고 떨어질지 이렇게 방금처럼 계산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꼭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